결국에 노조원, 비노조원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다 혜택을 보긴 원하지만 그래도 배민에서 이 정도밖에 없다 우리. 그러면 노조원들한테 혜택을 뭐 예를 들어 주게 하던가 뭐 그런 정책도 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장소가 조금 바뀌었죠. 바뀐 이유가 바로 노조 관계자분들 거짓 없이 그리고 정말로 전국을 찌르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조분들 관계자분들이 두 분이 오셨고요.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달 플랫폼 노조 조직실장 맡고 있는 김문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플랫폼 노조에서 기업별 분과 중에 배민 분과장 맡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노조원보다는 당연히 상위에 있으신 분들인 거죠? 저희는 뭐 상위 그런 개념은 없고요. 어쨌든 네. 간부는 그냥 봉사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소문이나 이런 게 아닌 진짜 노조의 입장에서 이야기 나갈 수 있는 분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건 아닌데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성실하게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200만 원이라는 걸 라이브로 봤어요. 이제 YTN에서 짜집기를 한 거죠. 그거 이후에 파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일단 다른 이야기 다 빼고 주급 200만 원 그 단어 발언에 관련해서 어떻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급 200 방송이 나간 뒤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저희 위원장님께서 일단 입장문을 저희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는데 노동조합에서 이제 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식으로 발표했다는 말은 그 발언하신 이제 위원장님이 내가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말 실수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네. 부적절한 예를 들었던 건 맞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죠. 배달 노조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1,600명 정도. 1,600명이면 제가 옛날 처음 노조 결성할 당시에 300명, 4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좀 커왔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노조 위원장은 어떻게 뽑나요? 노조 위원장은 이제 직선제입니다. 조합원들 직선제.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중에서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제 전자투표로 해서 이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전자투표 전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따로 해서 전자투표로 선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노조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한 명 세웠다. 그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그럴 수 근데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예, 전자투표의 생각이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네. 노조가 협상해온 건 다 혜택을 얻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예로 콜당 200원 떼는 거 네. 사라졌잖아요. 노조가 협상을 해와서 콜비 단가를 이렇게 빼는 걸 없앴기 때문에 혜택을 받잖아요.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네. 이렇게 협상해서 우리 배달원들에게 좋은 내용만 온다고 하는데 왜 비노조원들 다른 사람들이 노조를 비난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노조가 하고자 하는 것, 제목만 전달될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무슨 이유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전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한 생기는 오해들이 이제 소통이 가장 첫 번째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결국에 노조원, 비노조원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다 혜택을 보게끔 원하지만 그래도 배민에서 이 정도밖에 없다 우리. 그러면 노조원들한테만 혜택을 뭐 예를 들어 주게 하던가 뭐 그런 정책도 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사측의 입장은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건 너네 조합원들만 해줄게 라는 입장으로 사측이 가져올 수 있죠.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없지만 상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렇게 하자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대해서만 뭐를 더 주겠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받아냅니다.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죠. 이거는 저희들은 100% 즉시 공개입니다. 조합원이 되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놓는 것이고 그게 바로 조합 가입으로 이어져서 그러면요. 왜 공개를 하나요?
아니 그래야지 특혜 시비가 없는 거. 첫 번째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거를 그 이야기 듣기 쉽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이 많아야 조합의 힘이 세지는 거고 회사로부터 더 많이 얻어낼 수 있고 따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가입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 노동조합이 커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조합원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개를 하고 이런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조합 가입하시죠.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거고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노조원들만 뭐 우선 배치한다. 그 다음에 노조원들만 뭐 1,000원 프로모션 더 준다. 예를 들어 이런 혜택들이 막 전무한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적용되면 무조건 다 발표할 예정인 거라는 거죠? 당연히 발표해야죠, 그거는. 그건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민주노조, 저희는 민주노조라고 이야기 자부를 합니다. 민주노조라는 것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제1원칙은 공개입니다, 공개. 밀실합의 없는 거. 다 같이 공개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결정하자. 민주노조라면은 그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노조만 지금 혜택 받는 게 어떤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는 딱히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네,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런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내피셜일 뿐이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노조에서 무조건 말해서 노조원들을 더 끌어모을 거다. 말하고 그렇죠. 공개하고 말하고 끌어모을 거다. 그러면 노조에서 지금 없다. 실제로 뭐 프로모션이나 더 주는 게 없다. 대표적인 예가 이 예는 민트 렌탈 부분의 논쟁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민트 렌탈. 얼마 전에 이제 민트 렌탈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현재 민트바이크 인수 자격을 주겠다라는 이야기 있어서 이게 살짝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예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초창 협상 초기에 민트의 대수가 부족해서 회사 측에서 대수가 충분히 안 되니까 조합원들한테만 민트를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노조는 예 그렇게 합시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뭐를 했냐? 현장 돌아다니면서 민트들한테 조합 가입하시면요 인수할 수 있습니다. 알리고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뒤에서 뒷거래를 몰래 한 게 아니라 네. 이 민트를 오히려 홍보하고 다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회사에서는. 깜짝 놀라서 저희한테 다시 온 게 뭐냐면 대수 그렇게 안 된다. 우리가 준비한 대수가 그렇게 안 된다. 이거 당장 멈춰달라. 저희도 이제 당황했죠. 왜냐면 아니 대수가 그렇게 안 되는데 무턱대고 민트 타시던 분들한테 조합 가입하면 민트 무조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홍보를 하고 막.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약속을 부탁드리면 지금 뭐 정조가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뜬 소문 있잖아요. 헛소문. 이런 것들을 절대 거짓말 없이 앞에서 다 오히려 혜택 네네. 받았으면 더 받았다. 네. 다 공개할 예정인 거죠? 네네. 예. 그런 지금 노조의 공개적인 내용은 참 이런 거는 뭐 혜택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숨기지 않으니까 4,000원 계속 이제 주장을 슬로건으로 내밀고 계세요. 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택시 상황을 봐서도 4,000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슬로건은 올려달라는 건 맞아요. 택시 꼴이 좀 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왜 4,000원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 4,000원은 4,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거는 이것도 조합원 투표로 정한 거거든요. 저희가 단체 교섭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인상을 받아야 될 거 같냐. 그렇게 해서 조합원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표가 4,000원이었습니다. 알뜰 배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틀 어느 정도로 좀 진행되고 있나요? 알뜰 배달. 알뜰 배달 일단 요금제 같은 경우는 그 노동조합과는 전혀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 협의장에 들어가서 협의를 하시는 직책을 가지신 거죠? 네네. 제가 200원 건당 떼는 거는 이건 진짜 잘했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안 떼니까. 근데 이 내비 실거래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저거 실패했다. 초창기에. 단가가 너무 내려갔다. 이런 말이 많고 초반에 봤을 때도 제가 거리상 봤을 때는 이거 좀 내려간 거 아닌가. 왜냐면 막 드론 내비, 도구 내비로 막 쳐버리고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단 내비 실거리제가 됐고 저희가 물론 뭐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백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낸 걸로는 그 기존의 직선거리제보다
100원 정도 인상된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오히려 줄어든 콜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100원 정도는 인상이 됐다라고 하고, 사실 내비 실거리제 전에는 그 직선거리제 할 때 그때는 이제 단가가 좋을 때였어요. 뭐 프로모션 막 붙여주고 그럴 때였고,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내비 실거리제랑은 어떻게 보면 별개로 단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정확하게는 프로모션을 안 붙였잖아요,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느끼시기에 이게 내비 실거리제 도입돼서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기본료만 보면은 한 100원 정도 인상 효과입니다. 미미하죠, 솔직히. 신뢰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요. 네. 무슨 정책을 할 때 네네. 이 비노조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근데 그 물리적인 상황은 알겠습니다.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노조원들한테만 물어봐서 협상을, 노조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가서 협상을 받아 오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힘은 비노조원들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같이 우리 파업하자, 뭐 하자.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조합원 설문 돌리고 그다음에 비조합원 설문을 따로 돌립니다. 근데 비조합원 설문을 따로 돌리는데 비조합원 설문이 한 2,000명 정도 설문을 돌리는데 현재 라이더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설문 돌리는 문자라든지 이런 게 가지 않기 때문에 내 의견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전달됐다고 느끼시는 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첫 번째, 소통 구조의 문제가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고, 두 번째, 통계적으로 보면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했던 설문조사와 비조합원들의 의견 수렴했던 설문조사가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의견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미루는 이제 추진을 하는데, 개중에는 그 자체, 명제 자체에서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는데 생각의 차이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무조건 같이 하자 이제 구호만 전달이 되니까 노동조합이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반적으로 노조가 하는 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노조원들이 지금 노조를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협상을 얻어오면 다 배달원들에게 뭐 단가 4,000원 올려달라면 다 갖고 왔어. 그럼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비노조원들이 욕을 해. 그걸 뭘로 원인을 판단하고 계세요? 화가 나니까 욕을 하죠.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나니까. 뭐 어떤 점에서 화가 난다? 그럼 이제 뭐 단가가 갑자기 확 떨어졌어. 화가 나죠. 누구 탓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딱 보니까 이 자식들이 실거리 요금제 한 뒤로 단가가 떨어졌네. 얘들이 실거리 하니까 단가가 떨어진 거 아니야? 막 하면서 화를 내죠. 화를 냈을 때 저희가 다가가서 사실은 이렇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구조 자체가 아직은 많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비노조원들과 저희 노동조합이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이 부족하니까. 노조만 AI 선배차 하던가 혹은 노조만 1,000원 더 준다면 오히려 공개를 하실 거죠? 아니 그런 일 없고,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저희는요 이거 광고할 겁니다. 야 노조원 되면 1,000원 더 준대. 바나니 파마님이 좀 말씀 잘하셨는데요. 조합원들에게 민트마이크를 다 못 주면 조합원들 내에서의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 이게- 그래서 렌탈 승인이 안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먼저 우선 예, 우선. 기본료 올리고 프로모션 내리면 노조랑 전업기사만 좋은 거 아닌가요? 부업하시는 분들은 그 특정 시간대에는 프로모션이 붙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리고 기본 4,000원으로 하면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고, 사실 그분들이 야 이 노조 이 새끼들아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막 욕을 해도 저희는 그건 저희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협상의 가장 중심 구호가 그 하나가 전업 중심성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모 카페에서는 부업자와 전업자를 갈라치기 한다고 해서 강퇴도 당했어요. 저 한 간부는 노조 홍보글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질문하신 분들 마음은 이해해요. 그 마음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 노동조합은 전업
조합으로 이걸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보시니까 이 지역 차별 금액은 차별을 좀 줄여달라 라는 내용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가고 있나요? 지역 차별은 저희 처음부터 아예 차별하지 말라가 요구 사항입니다. 알뜰 배달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바로 배달들도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가 요구인데 배민에서 차별하죠. 램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노조에서 말하는 전업이다 부업이다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전업 부업 기준은 그 돈벌이가 그냥 배달이면 전업입니다. 노조의 요구는 뭐냐면은 전체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극도의 거부반응을 이렇게 회사가 한다면은 좋다. 그러면 1,000원 인상의 효과를 혜택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주자. 전업 라이더를 중심으로 혜택을 좀 짜보자. 그래서 이거를 아예 단체 협약에 도장 찍고 법제화 시켜버리자. 뭐 계절에 따라서 깎고 적게 주고 더 많이 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몇 개 이상 하면 얼마 더 준다를. 밤하늘님 노조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이런 말도 말씀하시는데 노조 뭐 어떻게? 구글이나 그 네이버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배달 플랫폼 노조, 뭐 배달 노조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라는 게 이제 뜰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배너 클릭하시면은 노동조합 가입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야나님 뭐만 물어보면 사측이 안 한대 이렇게 말을 하는 댓글을 써주셨는데 사측이 안 하는데 이 말에 뭐 어떻게 답이 있을까요? 노동조합은 어쨌든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 좋아지기 위해서 사측에 뭐 하나라도 더 해달라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욕을 하려면 배민을 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하는 배민을 욕해야지. 사실 이번 교섭에서도 그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돈을 안 쓰기 위해 안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비노조인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노조 간부들끼리 배민이랑 헤쳐먹는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좀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 많아요. 노조원들 말고요. 뭐 배민 간부들 몇 명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의심이 네, 돼요.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당연히 지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저 민주노총 회계감사가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왜냐면은 일단 민주노총 자체가 정권에게 그 회계 부정 프레임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막 이렇게 보수 언론이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자체 산하 노조에 대한 회계감사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수증 처리 잘못하면은요 경고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해먹을 수 없다는 왜?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구조상 그렇게 안 되게 있어요. 엄청 심하게 옵니다. 회계감사가. 도자킥도 노조에 뭐 가입하거나 노조가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나요? 도자킥. 도자킥도 저희 조합원이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조합의 지금의 이제 투쟁의 주된 방향이 전업 라이더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도자킥이 사실은 도자킥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헌신치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항상 도자킥 조합원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이에요. 도자킥 조합원이 그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 몇 명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아까 와. 그 시작하자마자 들어와서 여기 막 그 김장훈 뭐 부릉라이더 있으니 산악자전거 이거 이분도 자전거 조합원이에요. 엄청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들은 저희들 해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정책적으로 없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죠. 요거는 있습니다. 좀 뭐 이렇게 어떻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믿음이 가네요. 혜택을 드리지 못해서 예, 미안하죠. 격려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네. 진짜 하고 싶은 말 뭐 가입해달라는지 뭐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 노동조합을 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봐주세요. 노조, 비노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똑같은 배달 노동자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달한 지 이제 6년 됐고 전 배민 라이더스부터 전업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좀 분리하지 말고 노동조합이 하는 거는 모든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불합리한 것들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거니까 안 해주려고 하는 거는 사측 플랫폼 기업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해달라 요구하는 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좀 너그럽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요일 오후 3시에 정조의 라이브 방송 갑니다. 안녕. 다들 감사합니다.